안녕하세요. 오드리언 파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5화에서 잠시 지나갔던 집성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집성이라는 작업은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나무를 붙이는 작업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른 작업에 디테일이 필요하듯 집성 역시 생각해야 하는 변수도 많고 정성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또 본드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맞춰 작업해야 하니까 비교적 초창기에 배우는 작업임에도 숙련이 더딘 작업 중 하나입니다. 오늘 시간에 최대한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해드릴 테니 초심자분들께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기 앞서서 집성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성이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나무와 나무를 이어붙이는 작업을 집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나무끼리 굳이 이어붙이느냐? 첫 번째로 나무를 벌목해서 수피를 벗기고 손질을 해서 제재하면 넓어봐야 300mm 남짓인데, 이렇게 제재된 나무들을 더욱 크고 넓게 만들기 위해서 집성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통원목은 장소와 환경에 따라 계속 휘고 뒤틀려서 이런 현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집성을 합니다. 직접 집성하지 않고 집성되어 있는 집성목을 구입을 해도 되지만, 공장에서 생산되는 집성판은 그 수종에 한계가 있으며 집성법도 한정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합적으로 직접 집성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집성법에는 대표적인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나무와 나무를 이어붙인 집성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무를 넓고 얇게 슬라이스처럼 잘라서 겹겹으로 적층해서 두껍게 만든 집성 판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집성목은 솔리드 집성목과 핑거 집성목으로 나뉘는데, 솔리드 집성은 목재를 길게 절단해서 이어붙인 형태입니다. 넓은 면을 만들기 위해서 필수의 집성법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핑거 집성인데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손가락을 맞잡은 모양의 집성법입니다. 조인트 형상이 눈에 보이도록 배치한 목재를 탑 핑거 집성이라고 말하고, 마구리, 그러니까 옆쪽에 핑거 조인트를 만들어서 옆에서 핑거 모양이 보이고 부재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직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목재를 사이드 핑거 집성이라고 합니다. 솔리드와 핑거 집성을 비교해서 장단점을 정리하면, 우선 장점으로는 원목처럼 나뭇결 무늬가 그대로 나오고요. 원목보다 더 넓고 큰 판재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격 또한 원목보다 저렴해서 DIY를 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목재가 될 수 있습니다. 원목에서 문제가 일어날 부분을 가려내서 만들 수도 있고요. 규격화된 크기로 일정하게 제작 또한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목재 특유의 뒤틀림도 최소화시켰으니 정말 장점이 많은 집성목이 아닌가 싶네요. 하지만 완벽한 거는 없다고 하듯 단점 또한 명확한데요. 원목보다는 저렴하지만 MDF와 같은 합성 목재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고가이고요. 미세한 집성의 접합성과 비균이란 형태의 무늬로 인한 미관성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접착제를 사용한다는 것과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통원목보다는 강도와 내구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 이외에도 접착제를 사용하기에 친환경이랑은 거리가 멀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은 각국에서 허가받은 안전한 목공 본드가 다종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점은 유의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먼저 판재를 준비해야 합니다. 나무는 앞서 언급했듯이 환경 변화, 즉 습도의 변화에 따라서 휘고 뒤틀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두께와 길이보다 여유있게 판재를 준비하셔서 공방의 환경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외부에서 들여온 나무를 이런 과정 없이 바로 작업에 들어가면 뒤틀림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수분 함수량과 연관이 있는데요. 이 수분 함수량 관련된 영상은 7강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진과 같이 나무 사이에 받침목을 놓고 수평으로 쌓아서
환기와 건조를 시키면 한 부분에 습기가 몰릴 위험 없이 고루 건조가 됩니다. 이렇게 수주 동안 건조를 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시간이 없으시면 하루나 이틀 정도는 그래도 최소한 건조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건조가 완료됐다면 이온 머신이나 수압 대패를 이용해서 한쪽 면을 평잡기 해줘야 되는데요. 반대쪽 면은 자동 대패와 같은 기계로 평을 잡으시면 되겠고요.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변수와 마감 작업 등을 대비를 해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두께보다 1에서 1.5mm 여유 있게 가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집성이 되는 부위의 면을 면치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온 머신, 수압 대패, 손 대패, 테이블 소를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성을 하실 때 결 방향과 심재를 고려해서 서로 반대 모양으로 집성을 해주셔야 휨과 뒤틀림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때 집성의 양쪽 면을 구분할 수 있도록 미리 펜으로 임의의 표시를 해두는 센스도 발휘하시면 훨씬 수월하겠죠? 자, 사전 준비는 끝났고 이제 집성을 하실 텐데, 만약 작업대 위에서 집성을 하신다면 작업대의 수평을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직선이 보장되는 클램프를 대칭으로 세팅해서 접합면의 나무를 클램프 위에 올려놓고 본드를 적당량 도포한 뒤 나무 막대로 고루 펴 발라주시고요. 부재를 나란히 밀착시켜 붙여줍니다. 여기서 양쪽 부재를 좌우로 비벼서 본드가 빈틈없이 고루 묻혀지도록 해야 되고요. 이제 바로 클램핑을 해줘야 합니다. 아직 본드가 굳지 않아서 부재가 계속 지그재그로 뒤틀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무망치나 받침목 등을 이용해서 부재가 뒤틀리지 않게 최대한 잡아주시고 밸런스에 유의해서 고루 클램핑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드는 통상적으로 5분 뒤부터 경화하기 시작해서 약 1시간이면 거의 접착이 완료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날씨가 더욱 따뜻하고 건조한 경우는 더 빨리 굳어질 수 있어서 집성 작업은 지체 없이 최대한 빠르게 진행돼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미리 부재를 배치하시고 초심자분들 같은 경우는 몇 번 예행 연습을 해보시고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당연하겠지만 집성 작업을 할 때는 주위에 방해되는 요소를 미리 제거하셔야 하고요. 엄중하고 신속하게 진행돼야 합니다. 자, 이제 클램핑 작업까지 끝나고 본드를 고루 도포하셨다면 목재 표면으로 본드가 조금씩 튀어나오게 됩니다. 본드 자국들은 그대로 두셨다가 본드가 충분히 굳고 나면 클램프부터 다 푸시고 본드 자국을 끌과 같은 공구로 긁어내시면 되겠습니다. 이로써 집성 작업이 완료됐네요. 자, 지금까지 집성의 정의와 집성을 하는 이유, 집성의 종류, 그리고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이 집성은 나무 특유의 휨과 뒤틀림 때문에 정말 몰라서는 안 될 필수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초심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집성을 알게 되고 공부하시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목공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파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빠이빠이.